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영어 공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어학 성적 기준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교환학생을 선택한 이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벌써 미국에 온 지 11일차 된 교환학생 지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교환학생을 지원하려는 분들 혹은 교환학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형 컨텐츠를 앞으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원래 이 생각을 제가 교환학생 파견되기 전부터 했었는데 그때는 아직 내가 미국에 가보지도 않았고 실제로 그 학교가 어떨 건지 교환학생의 삶이 어떨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정보 전달형 컨텐츠를 찍는 건 너무 이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미국에 온 지 일주일이 더 지난 11일째 되는 날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은 계속 올리게 될 거예요. 다 교환학생 준비 과정의 모든 것을 다룰 예정이고 11가지를 준비했어요. 11가지? 근데 그 11가지에는 영어 공부 어떻게 했는지, 교환학생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 나라나 학교 선정할 때도 어려움을 겪으시잖아요. 어떻게 선정하면 좋을지, 선정 가이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나 수학 계획서는 또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지원 단계는 마치셨고 파견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자 신청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교환학생 합격 후에 마주할 모든 것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지원할 때 너무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서 너무 하고 싶은 거고 대학교 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너무 중요한 도전 과정인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누군가 이걸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환학생 오기도 했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지원하시려는 분들한테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교환학생, 방문학생, 어학연수 도대체 뭐가 다를까 이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 3가지 중에 교환학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외국을 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해외에서 대학생들이 흔히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뭐 해외 인턴십 이런 걸 제외를 하고 정말 공부를 하러 간다라고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제가 한 교환학생이 있고 두 번째로 방문학생이 있고 세 번째로 어학연수가 있어요. 이 3가지는 아주 다르고 이 3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을 지원하려고 대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환학생 지원 서류 검색을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학교 파견교 리스트를 쫙 봤어요. 근데 파견교 리스트를 보니까 어떤 거는 교환학생, 어떤 것은 방문학생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럼 대체 교환학생이랑 방문학생이 뭐가 다른 걸까요? 교환학생은 저희 학교에서도 파견교로 학생이 가고 파견교에서도 저희 학교로 학생이 오는 1대1 교환의 방식이에요. 교환학생은. 근데 사실상 제가 여기 엔디컷 학교에 왔지만 엔디컷 학교에서 저희 학교로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학교별로 그 교류 협정을 어떻게 맺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원칙상으로 교환학생은 이런 식으로 학생을 1대1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이라고 해요. 하지만 방문학생은 이 1대1의 교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방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학교로. 저만 그 학교에 방문을 해서 공부를 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끼지 않는 거예요. 방문학생이랑 교환학생은 저희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를 끼고 그 대학교의 국제교류팀에서 저희의 파견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어학연수는 어학연수 에이전시가 따로 있어요. 그런 에이전시를 끼고 어학연수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교환학생이랑 방문학생은 나의 전공을 공부할 수 있지만 대학교이기 때문에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영어를 말 그대로 어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환학생, 방문학생, 어학연수는 굉장히 달라요. 그럼 저는 왜 교환학생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로 가격적인 면에서 저는 교환학생을 선택을 했어요. 학교마다 이거는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의 경우 제가 원래 다니던 학교에 등록금을 지불하면 파견교에 등록금은 면제가 되는 방식이었고 장학금을 따로 받는 거였어요. 교환 지원 장학금이라고 해서. 근데 방문학생 같은 경우에는 파견교에 등록금을 반 정도 지불하고
저희 학교의 등록금도 다 지불을 하고 파견이 다 완료된 후에 저희 학교의 등록금의 80% 정도를 돌려받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었어요.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가격적인 면에서 교환학생이 싸요. 그리고 어학연수도 관심이 많아서 어학연수 박람회 이런 데도 많이 가서 상담도 많이 받아봤는데 대체적으로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외국에서 2, 3년, 4, 5년 이렇게 길게 공부할 것도 아니고 6개월에서 1년 조금 공부할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교환학생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교환학생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당연히 차이점은 있죠. 교환학생이랑 방문학생 파견교를 비교했을 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문학생의 학교들이 조금 더 유명하고 조금 더 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많았어요. 대신 토플 점수 기준도 높았고요. 그런데 내가 한번 나가서 공부하는 건데 조금 더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조금 더 유명한 이름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든다면 방문학생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왜냐면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요. 두 번째로는 영어 공부를 위해서 교환학생을 선택했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고 많이 영어 공부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지만 외국에서 살아보는 것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한 번쯤은 외국에 나와서 영어 공부를 해보고 싶다. 영어로 읽고 영어로 쓰고 영어로 듣고 하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환학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교환학생은 대학생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단 한 번 있는 기회잖아요. 제가 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보고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대학생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해보고 동아리도 해보고 전공 수업도 들어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교환학생이 가장 유일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협정교류를 맺는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충분히 알아보고 우리 학생들이 갔을 때 건강에 이상은 없을지 위험한 것은 없을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고 파견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믿을만하고 나의 건강을 맡기고 나의 6개월과 1년의 삶을 맡겨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교환학생을 선택했습니다. 교환학생, 방문학생, 어학연수 굉장히 선택지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들로 교환학생을 선택했기 때문에 교환학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이 세 가지 중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선택한 이유들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을 가는 방법은 너무너무 길고 너무너무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냥 가는 법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너무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 이 11가지의 팁이라는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한 단계씩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게 첫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맨 처음으로는 어학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작년 공고라든지 지난 학기 공고라든지를 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나라의 어학 성적 기준은 어떤지, 내가 어떠한 것으로 어학 성적을 대체할 수는 없을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시간을 짜시는 게 중요해요. 토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후에 영상에서도 토플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적이 나오는데 2주에서 3주가 걸려요. 그래서 공고가 뜨고 시험을 보면 너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학 기준 성적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학 성적을 취득해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랑 수학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자기소개서랑 수학계획서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근데 이것도 학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출을 하죠. 그리고 이 서류를 통해 서류 1차를 합격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면접을 봐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지역, 그 다음에 유럽권은 영어로 면접을 보기도 했고요. 일본 지역이나 중국 지역은 중국어로 면접을 보고 일본어로 면접을 봤어요. 이런 식으로 면접을 보는 방식도 되게 달라요. 그것도 확인을 하셔서 면접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을 하면요. 파견교가 정해지는데요. 그 파견교가 원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이 앤디코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도 원했고요. 에세이도 원했고 헬스 폼이라고 해서 건강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 자세히 적어놓은 그런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서류를 싹 제출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자 신청도 해야겠죠. 이렇게 차근차근 합격 후에 또 다른 과정이 있지만 합격 전의 과정만 따져서 봤을 때는 어학기준 확인, 어학성적 취득,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작성, 1차 서류 합격, 면접, 2차 최종 합격 이렇게가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방법의 전체적인 개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영어 공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어학성적 기준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뒤에를 좀 꾸며야겠어요. 벽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좀 휑하네요.
그 다음에 올라갈 꿀팁 영상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이러이러한 점 궁금한데 좀 자세히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그걸 적극 반영해서 다음 영상의 주제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